우선 늦어서 미안하고, 자, 수특 개념편 절대음감부터 시작해서 SF까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색깔별로 좀 칠해 왔어. 그래서 요 부분만 읽을 테니까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통해서 밑에 빨간색으로 정리한 것을 보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앞에서부터 보면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인 얘네들이 있대. 이걸 뭐라 그래? 한 옥타브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중요한 게 반음 간격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자, 그리고 다시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다시 반복된다. 그러니까 옥타브는 계속 반복된다.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가는 거지. 다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절대음감은 음을 듣고 이름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야. 가끔 예능에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밑에 니은으로 내려가면 뭐라 그래? 이거는 음악 활동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다. 이 얘기겠네. 자, 1문단에서 중요했던 건 두 개. 옥타브는 뭐로 돼 있다? 12개의 음이고, 음골은 반음 간격으로 되어 있다. 반음 간격. 자, 12개의 음이라는 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잠깐 보고 올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여기를 지금 도로 보겠지. 그치? 그리고 글 안에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를 기준 음고라고 한데, 이거는 잠깐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 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C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4지만 여기는 5. 옥타브가 아니, 여기는 5. 여기는 옥타브가 하나 더 올라갔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뭐다? 한 옥타브다. 자, 다시. 그리고 또 하나 통념이 나왔네. 절대 음감은 이름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야? 음악적인 재능과는 상관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글을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뭐가 훨씬 더 중요해? 음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1순위로. 2순위로 리듬도 나오고 음색도 나오고 화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글입니다. 뭐 알고 있죠? 자, 2문단으로 내려갑니다. 음고는 소리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음고라는 건 바로 우리가 파동 같은 거 공부하면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진동수가 많으면 어때? 이렇게 가느냐, 이런 차이겠지? 중요한 건 여기 있네. 음의 진동수가 커지면 음고는 올라가고 작아지면 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비례관계다. 내려와서 음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기준 음고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 음고 정해지지 않았대. 그래서 서양에서 19세기 초에서야 정해졌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악을 해온 기간 중에 기준 음고가 정해진 건 굉장히 길지 않다. 내려서 음고 A4를 기준 음고라고 하는데 440Hz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가 나올 때는 나중에 문제에서 응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 내용들, 특히 예시로 나올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하여간 이런 내용이야. 읽으면 다 알겠지? 여기 밑에만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 진동수와 음고는 뭐한다? 비례다. 앞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준 음고라는 거는 뭐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440Hz다 라는 게 나와 있고, 악단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악단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는 기준 음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 왜? 악단에서 알아서 표준 조율음을 맞추면 된다. 보통 이렇게 해왔는데 기준 음고가 생긴 다음부터는 여기에 맞췄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3문단. 음고와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음정이 있다. 드디어 나오네. 음정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두 음의 음고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음고 사이의 간격이야. 그런데 사람은 이 간격을 두 음고에 해당하는 진동수 차이가 아니라 진동수의 비를 통해서 인지한다. 뭐 앞에가 뭐 10이고 뒤에가 8이다. 그러면 10-8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비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낮은 걸 밑으로 해서 계산을 이렇게 8분의 10 이런 식으로 비율을 통해서 인지한대. 그래서 여기 가령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네. 아까 말했던 A4 440 그리고 E5 659, 그러니까 보통 660으로 하면 3대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3으로 계산을 하는데 얘가 완전 5도라고 불리는 음정에 해당한다. 지금 요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건 뭐냐면 밑을 먼저 한번 보고 갈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에 음고 하나를 뭐라고? 반음으로 친다고 그랬어. 그치? 음고 하나를 반음. 그래서 요거 하나씩 해보자. 온음은 2개인 거야. 이걸 장 2도. 그럼 여기는 3개면 단 3도. 4개면 장 3도. 이렇게 넘어가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11개는 장 7도가 되고 12개는 옥타브다. 왜냐면 계산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도를 누른 다음에 다시 도를 누르잖아. 도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1도야. 1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맨 마지막은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음을 계산해 주면 된다. 자, 한번 해볼까? 문제에도 이미 나왔으니까 장 3도 뭘 해볼까? 요거 11개 장 7도 이거 한번 해볼까? 위로 올라가서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C4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뭐였어? 4개면 뭐다? 장 3도다. 이렇게 간 거지. 그치? 그럼 얘는 C에서 E까지를 말하겠네. C에서 E까지는 4개니까 장 3도가 된다. 그러면 아까 11개가 뭐였지? 장 7도였네. 자, 저걸 외울 필요는 없고 반음이 몇 개인지만 확인해 주면 돼. 장 7도니까 그럼 한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장 7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마지막 옥타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해됐지? 자,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중에 변형 문제로 나올 때도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테니까 아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뭐 깊이 있게도 아니야. 뭐 쉽잖아. 자, 그런 다음에
계산하는 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이 계산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우리가 x라는 걸, 이걸 반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치? 근데 위에 보면 이제 내용에 12개야. 그러면 x의 12제곱이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숫자가 2가 나온대. 자, 2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x를 2의 12분의 1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한 옥타브에 12개다 라는 걸 갖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하면 b가 0.06이 된대. 반음 하나가. 그러면 아까 전에 온음은 2개라고 했지. 그치? 그럼 여기 제곱하면 몇이 나오는 거야? 1.12가 나온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내가 임의로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뿐이야. 이해됐지? 자, 요렇게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반음이 12개로 나가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옥타브라는 음정은 진동수의 B가 2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그걸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된대? 이렇게 가면은 아까 봤지? 12분의 1제곱이므로 1.06에 해당한 거고, 온음을 나타내는 건 제곱 한 번 더 해주는 거니까 2개니까 1.12에 해당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 온음부터 옥타브까지 몇 개인지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이렇게 음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음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수평적 배열과 수직적 배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요거는 그냥 정리하면서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고의 차가 뭐다? 음정이다. 진동수의 나누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음정의 합은 뭐가 되냐? 진동수의 곱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계산들이 나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음정을 통해서 음정의 어떤 시간적 음의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수평적 배열이냐 수직적 배열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미를 누르고 파를 누른다고 쳐봐. 순서대로 미, 파 이렇게 누르면 이건 선율이야. 그렇지만 얘를 동시에 눌러 미파를 한 번에 같이 누르면 이건 수직적 배열이라고 해서 화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인 절대 음감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여기 녹색 음악 창작, 연주, 감상에서 음고의 지각보다는 음정의 지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두 세트의 10개의 음을 순차적으로 연주하는데 첫 음의 음고가 다르더라도 이어지는 음과 음 사이의 음고의 변화, 그러니까 음정, 즉 상승, 하강하는 음정이 일치하고 리듬이 같으면 다른 곡을 연주한다기보다는 뭐다?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할 뿐이다. 이렇게 인식한다. 우리가 그 예능 같은 데서 음악 프로 보면 어때? 보통 우리가 전조됐다 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노래방 가서 키를 내린다. 이런 것들 본 적 있지? 그렇다고 다른 노래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러 정보 중에서 뇌가 가장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은 음고이다. 이게 바로 음고보다 음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왜? 뇌는 정량화된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고 음악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반면에,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음정의 차이를 진동수 B의 차이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음고는 처음에는 의식하지만 나중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뇌에서 관심을 덜 기울인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가면 음악에 관한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1차적 대상이 아니래. 뭐가? 음고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음감의 중요성은 제한적이다. 음정보다는 떨어진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로 음정과 리듬 등이 같으면 같은 곡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절대 음감이고 아니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 뇌에서 관심을 덜 받는다. 음정, 음색, 화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음고는 뭐하다? 뇌의 1차적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우선 중요한 내용들은 한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절대 음감과 관련한 거.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답은 알겠지만 2번이지. 1번부터 보면 음악 전문가에게 별로 중요한 능력이 아니다. 그렇지. 음정과 음색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서로 다른 두 음정이 다름을 식별하는 땡땡땡 음정이 아니고 뭐야? 음고지? 음고. 벌써 땡이네. 자, 3번 탁월한 음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런 세간의 인식이 있다. 자, 이건 맞지? 절대 음감이 있으면 음악을 잘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통념. 4번 진동수가 다른 두 피아노의 음의 음고가 다름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이게 곧 뭐야? 절대 음감이지. 맞네. 자, 여러 음고의 음 이름과 함께 들은 후 그 중 한 음을 들었을 때 그것의 이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C4인지 E5인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다. 맞죠? 자, 2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선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 니은은 뭐야? 통념 반박하는 내용이었잖아. 그치? 절대 음감은 뭐다? 음악적인 재능이 아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가장 적절한 근거, 이유. 좀 전에 읽었으니까 이건 바로 찾을 수 있지. 4번. 음고는 음악 활동 중 1차적 정보 처리 대상이 아니다. 여기 있네. 자, 나머지는 안 보고 가겠습니다. 얘는 쉬워서. 마지막. 자, 여기 지금 세트가 있어.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 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1차 지금 세트를 보면은 F4,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C5, 그 다음에 다시 A4, 그 다음에 F4로 이렇게 가.
근데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도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없네. 뭐야?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C3 이러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였지? C3 1번. 그다음에 E3 2번. G3 3번. 다시 E3. 그다음에 C3. 딱 보면 어때? 순서가 똑같네. 그치? 아, 그럼 이건 뭐다? 똑같은 노래를 연주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겠구나.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치? 자, 요렇게 보고 1번. 1세트의 네 번째 음은 여기 A4 이건 글에 있었습니다. 440 맞고요. 2번. 세트 2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음은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이야. E3부터 C3이야. 자, E3부터 C3이니까 여기네.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좀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아까 전에 이거 기억하나? 네 개면 뭐였어? 장삼도였지. 지문에 있습니다. 맞고. 3번.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두 세트가 다른 곡으로 끝났네. 핵심을 벗어났네. 답 3번. 4번.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은 두 세트가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한 것으로 중요한 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지문에 나와 있지. 맞고. 그 다음에 5번.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은 세트 1의 첫 번째 음의 이름이 F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다. 당연하지. 음을 듣고 음 이름을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절대음감인데 그게 없는 사람이니까. 이해됐죠?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다? 음정. 그러니까 리듬의 변화가 같으면 절대음감이 절대음감과 상관없이 뭐하다? 같은 곡으로 인식한다. 이거였다라는 거. 자, 우선 지문 연구는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SF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은 돼. 중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아예 정리를 했어. 그냥 먼저 얘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살짝만 읽어주고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우선은 핵심적인 내용은 판타지랑 SF의 어떤 차이점이지. 우선 공통점은 뭐냐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판타지는 어떻다? 단지 서사를 위해서 이야기를 위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 보통 예를 들 때 뭐 용 나오고 이런 거니까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건 존재 가능성이 없어. 용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이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영화에 뭐에 집중하거나 글에 집중할 수 있겠지. 이게 말이 돼 이러면 어때? 읽을 수가 없는 거지.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SF는 현재 기술로는 실현될 수 없어. 중요한 건 여기는 과학이야, 과학. 과학 원리를 기반으로 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과학 원리에 기반한,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개연성, 말이 돼야 돼, 합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과학적이다. 그런데 여기는
낯설게 바라본대. 사람들이. 당연하게가 아니고 낯설게 바라본대.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해? 인지적 낯섦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자, 두 가지. 인지적인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거야.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 이게 인지야. 여기서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 작가의 경험적 환경과 관련된다. 그럼 낯섦은 경험되지 않고 그래서 새롭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이해될 때 이걸 낯설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야. 단어 그대로. 다만 작가의 경험적 환경을 만드는 상상의 틀이다. 상상의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바탕이 되는 상상의 틀이다. 이 두 가지는 뭐한다? 상호작용하여서 독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거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독자는 낯섦을 느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현실을 낯설게 느낀다. 지금 이 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SF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SF에 맞춰서. 지금 생각은 안 하는데 무슨 수빈인가? 여기 있네. 얘가 말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자, 낯설게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생겨난다. 이걸 노붐이라고 한대. 그래서 어떤 기술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당연히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가 있어야 돼? 개연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납득시켜야 된다. 아, 이럴 수 있구나 라는 납득. 그래서 가치관, 독자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생각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끈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알지? 그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상상력을 주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면서 그 가치관에 매료될 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판타지처럼 아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 자체를 어떻게 본다? 새롭게 느끼게 된다. 자, 이해되지? 여기 중요한 부분만 녹색으로. 초기 SF는 상상력에 기반해서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지만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 그래서 다르코 수빈이라는 애가 이렇게 낮게 평가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까 위에서 정리를 미리 했습니다. 상상의 존재는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하면 뭐한다? 구조가 깨진다. 그러니까 서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영화든 아니면은 책이든 간에 읽어 내려갈 수가 없겠지. 이걸 인정해야지만 내려갈 수 있겠네. 서사를 읽으면서. 자, 그리고 여기는 SF 얘기를 하면서 상호작용인 인지적 낯섦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낯설게 느낀다는 건 뭐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를 못하는 거 다 정리했죠? 여기는 따로 안 읽겠습니다. 예시가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문제 푸는데 또는 문제가 변형됐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려가서
여기는 이제 노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노붐이 뭐였어?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다. 뭐를?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총체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치관이나 총체적인 생각의 변화를 이끈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요것도 그 내용이 밑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여기는 정리를 안 하고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하나 읽어주지 않아도 분명 정리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부터 하나씩 볼게. 자, 4번 보면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 1번이 답이지. 다른 장르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인물의 견해, 수빈, 다르코, 수빈의 어떤 얘기를 중심으로 SF가 이렇게 낮게 평가받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끌고 가는 거지. 자, 2번. SF와 판타지의 공통적 차이점을 설명하며 두 장르가 서로에게 여기 미친 영향, 이건 없었습니다. 3번. SF가 현재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계점, 요 내용은 없죠. 한계점 극복이라는 내용 없다. 4번. SF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SF와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이유까지는 맞을 수 있지만 요게 없네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가 좀 달라지면서 라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문학을 넘어서 더 많은 예술 분야로 확장되는 과정,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5번을 보면은 이거를 뭐 다 읽어야 되나? 자, 읽었다고 치고 여기 주인공이 뭐래? 외계 언어를 익혔대. 근데 외계 언어는 어때? 순환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어서 앞뒤를 정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걸 익힌 거야, 얘가. 결국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한 주인공은 뭐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시간관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아하, 아까 말했던 가치관의 변화 또는 단어 어떤 걸 썼었지? 총체적 변화에 이른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 자, 그러면 뭐야? 잠깐. 가장 적절한 거네. 1번. 독자들은 외계인의 언어를 낯설게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군. 지금 여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여기 틀렸겠지? 그치? 이거는 낯설게 느껴야 되는 거지. 낯설게 느끼면서 현실을 새롭게 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2번.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독자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와 공유된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삼각형 정도. 소설 내에서 외계인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은 독자에게 낯설게 아니지. 독자는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뭐한다? 그냥 낯설게 느끼겠지. 않겠군이 말이 안 됩니다. 3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주인공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면서 주인공의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바꾼다. 요 얘기하려고 요거를 썼다는 거 아까 우리 보기 보면서 잠깐 이해를 했지. 이거는 노붐이라는 거 이해도 되고. 자, 3번이 답이겠네. 4번, 5번도 봅시다.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과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며 소설의 내용과 현실을 분리해서 보는 건 아니지. 이건 어떻게 봐야겠어?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돼야지 맞겠지. 5번. 외계인의 존재나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이지만 맞네. 현실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아니지. 그치? 독자들이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실제하는 것으로 느껴 낯설지 않겠군. 그게 아니고 낯설겠군이네. 자,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한번 해볼 테니까 공부했는지 확인할 테니 꼭 복습하고 오세요. 자, 바이.